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올 가을 대한민국은 축제로 가득합니다. 소규모 마을 축제에서부터 국제적인 행사까지 이 축제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화기획자로 세종과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박혜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공연과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박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세종에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죠? 세종시 세롬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세종뿐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면서 지금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세롬동에서는 대표님을 뵙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이제 원래는 국제 행사 때문에 조금 활동을 뜸하긴 했는데 네.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을 한 3번 정도 네네. 하면서 세롬동에 가장 애착을 많이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또 더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세롬동에서는 많은 주민들이랑 소통하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세롬동 주민들 중에서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 저분 아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반갑게 또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지난 10월이었어요. 2023 제1회 유라시아 문화교류축제 복식 문화축제 나르샤의 총감독을 하셨는데요. 어떤 행사였나요? 유라시아 문화교류축제가 그러니까 유라시아 중심으로 해서 공통문화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 축제로 소통을 하고 문화교류를 이제 시도하는 처음 축제였는데요. 저희 문체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했습니다.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이렇게 자치공화국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좀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여를 좀 못한 나라들이 좀 다수 있었어요. 네. 오는 게 좀 어렵고 해서 그런데 이제 큰 나라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8개 국가가 참여한 걸로 아는데 어느 나라들이 참여를 했나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5개국을 추진하게 됐고요. 네. 처음에는 더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8개국 중심 그리고 20개의 자치공화국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자치공화국은 지금 전쟁 때문에 오는 게 좀 힘들었고요. 네네. 8개국에서 이제 각 나라 대사관인 부재나 하여튼 나라 여건상 참여를 못한 곳이 한 3군데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헝가리, 터키, 아르젠바이잔, 카자흐스탄, 몽골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즐겼습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나라들이어서 네네네. 좀 흥미가 있고 호감이 가는데 중앙 유라시아 문화교류 축제 이 복식을 주제로 진행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 축제 중심이 패션쇼인가요? 저희가 이제 딱히 패션쇼를 중심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기획을 했던 거는 아니고 네. 유라시아 축제라는 거를 이제 지원 사업이 떠서 저희가 이제 도전을 할 때는 어떤 컨텐츠가 정확해야겠다. 그러나 그 컨텐츠도 명분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교류하셨던 대표님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는데 네. 그때 6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있는 복식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와요? 네네. 네네. 고구려 벽화에 있는 전통 복식이 유라시아 곳곳에 있는 복식들과 좀 겹치는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듣고 이런 거를 좀 정말 중심으로 교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첫 사업에서는 공통문화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식이 중심이 되면 어떨까? 그럼 복식을 소개하려면 패션쇼가 가장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복식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고 기획을 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박혜인 대표님께서 각 나라의 네. 복식을 다 아실지는 못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각 나라에서 이 복식 의상을 제작을 해서 온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렸을 때는 뭔가 저희가 딱 어떤 세기에 있는 옷을 좀 만들어서 하라 이러면 좀 저희가 이제 전문 역사학자도 아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 학문적으로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문화는 문화로서 즐기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 고증이라는 것보다는 검증을 거쳐야겠다. 그러니까 저희 한복 같은 경우에도 남산이나 아니면 전주 같은데 한복을 입고 많이 이제 사진 찍는데 그거는 좀 많이 개량된 그렇죠. 복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각국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 소개했을 때는 각국에서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죠. 예.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대사관님들 통해서 검증에 거친 전통 복식을 무대에서 한번 선보이고 싶다. 그리고 네. 가장 그 나라스러운 것들을 좀 선별해서 와서 각국에 있는 대표 디자이너들이 직접 패션쇼를 좀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직접 디자이너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대사관에서 검증을 거친 옷들만 무대에 올렸습니다. 현대에 약간 뭔가 변형된 게 아니라 전통적인 복식이 그날 선보였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네네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 그러면 박혜인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어느 나라 복식이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네. 뭐 다들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느 나라에서는 또 고려 의상이랑 좀 비슷한가? 네. 어느 나라는 모자가 저희 예전에 있었던 그 드라마나 아니면 저희 박물관에서 봤던 모자랑 좀 비슷한 것들이 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복식뿐만이 아니라 그 초청된 나라의 또 전통 예술단이랑 그런 팀들이 왔었는데 그 또 음악에서 좀 저희랑 좀 취향적으로 비슷한 그래요? 것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꼭 복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뭔가 좀 알 수 없는 이런 좀 공통스러움이 있다라는 걸 느꼈고 네. 나라 특색별로 좀 다 비슷했지만 다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화려했고 한복도 그 고려 시대나 이런 때 보면 좀 굉장히 머리에 있는 뭐 뒷꽃이라든지 머리꽂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똑같았어요. 옷이 굉장히 화려했고 너무 예뻤고 그거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좀 가슴 뛰더라고요. 예. 얘기만 들어도 너무 궁금하고 아쉽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이게 있었는데 네네. 앞으로도 2회, 3회 계속 되는 행사이죠? 이제 저희는 지원 사업을 뜨면 네. 계속 도전할 예정이고요. 근데 네네.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을 이제 받던 안 받던 이 유라시아라는 문화 교류를 민간 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주재관님이 너무 많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네. 그런 예술단들이나 전통 공예가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꼭 축제가 아니라 이분들과 교류를 해서 그 나라에도 가서 저희가 저희 한국 문화를 좀 네.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서 열심히 기회가 있으면 도전하고 네. 또 2회, 3회 다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 우리 같은 대륙의 다른 나라와 연결돼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예, 더 호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박혜인 대표님께서 총감독을 하셨는데 네.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서 총감독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그러니까 말이 총감독인데요. 네. 저는 항상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이제 뭐 좀 나쁘게 표현하는 게 뭘까요? 하여튼 뭐 정말 노가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몸 쓰는 저는 일이다. 예.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그 기획 그리고 연출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대를 세울 때 기반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그렇게 다 이제 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더 공들였던 거는 해외 인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거기에 좀 이번에는 총감독으로서의 역할은 문화교류 축제가 해외 분들이 다시 오고 싶은 축제여야겠다는 생각 그쵸. 때문에 거기에 더 치우쳤던 것 같아요. 네. 총감독의 역할은 뭐 하는 일은 다 비슷할 거고 내가 이번 축제나 행사에 어떤 거에 더 치우쳐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판단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문화 기획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어릴 적부터 음악도 좋아했고, 네. 뭐 전통 음악도 좋아했고, 뭐 사물놀이도 좋아했고, 뭐 고등학교 때 밴드도 했었고 하면서 와, 네. 공연 기획이라는 걸 좀 자연스럽게 좋아하게는 됐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이제 부모님의 이제 꿈에 가깝게 이제 달려가다가
공연 기획이라는 걸 좀 더 치우쳐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처음 하게 됐던 계기는 같이 음악했던 친구들이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네. 그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를 하거나 현실과 타협해서 좀 내려놓는 경우가 많았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그 친구들과 즐겁게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땐 제가 기반을 잡아주는 공연 기획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 공연 기획으로 좀 더 전향을 하게 됐죠. 그전에는 마케터에 네. 가까운 일을 했고 네네. 그렇군요. 이제 마음을 담는 네. 그런 게 좀 더 추가가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2022년 세종시 국제 정원박람회 주제 공연도 기획 연출을 하셨어요. 네. 어떤 공연이었을까요? 저한테 이제 우연히 이 행사의 그 주제 공연을 좀 이렇게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 저는 좀 작품에 관심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글 도시이다. 세종대왕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는데 국제라는 말에 가장 한국스러운 거랑 그리고 세종시를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공연기획자로 전향을 하면서 몸담았던 전통연희단 난장엠판 친구들과 작품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몸으로 한글을 표현을 해보자. 예. 그리고 소리로 한국스러운 거를 현대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 했고 거기다가 밴드, 비보이, 전통연희 좀 더 섞어서 한글과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거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걸 해야 국제 행사에 맞지 않나 해서 네. 예, 열심히 재미있게 작품 짜서 예, 기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반응들은 어땠을까요?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요? 저희는 네. 준비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비가 어느 정도 거도 와야 되는데 무대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어머, 많이 네.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몸을 쓰는 친구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관객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고 무대는 올라갔는데 그래도 빗 속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소리를 듣고 막 우산을 쓰고 네. 많이들 오셨어요. 근데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작품을 많이 비 때문에 많이 못 보여드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네. 그 생각보다는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비 때문에 적게 왔고 이 비 속에서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비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또 출연진이나 관객분들에게는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비 덕분에 네.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박혜인 대표님께서는 또 문화 기획 분야에서 아주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문화 행사 관련 심사나 평가 이런 거에도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충북문화재단하고 충남문화재단에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제 평가나 컨설팅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 문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 평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저희가 예전에 했던 문화예술 교육 기획을 했던 게 좀 토대가 됐던 것 같고 앞서서 했던 거니까 이제 지금 새로 나온 역량이 있는 단체들을 더 잘 발굴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좀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최근에 네. 충북문화재단에서 했던 실버 마이크라는 게 있어요. 실버 마이크요? 예. 네. 뭘까요? 그거는 이제 청춘 마이크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네. 예, 실버 세대한테 기회를 주는 거였는데 네. 저는 심의 평가를 다니면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러 간 거라기보다는 뭔가 인생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제가 문화행사 하면서 심사를 하면서도 있지만 기획을 하면서도 좀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심사하고 평가는 문화예술을 돌아보는 계기도 있지만 제가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면 전공은 아까 말씀하셨던 광고 쪽이셨죠? 네네네. 그럼 이렇게 문화에 대한 다방면에 대한 또 정보를 얻으려면 다른 전공을 또 그 대학원에서 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이게 대학교에서는 강공부학과를 전공을 해서 네.
강공학과 전공을 해도 보면은 이제 3, 4학년 때 이제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네. 되는데 그때는 그 광고 기획도 있었고 카피라이터도 있었고 뭐 공연 기획도 있었고 언론도 있었는데 저는 좀 그때 좀 빨리 정했던 것 같아요. 공연 기획하고 언론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공부를 했고 근데 나왔는데 공연 기획사를 처음 지원을 했었는데 열정페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뭔가 활동하기는 좀 힘들겠다. 그러면 좀 다른 데서 내가 좀 경력을 채워서 내가 하고 싶을 때 넘어와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2011년도에 완전 전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기획을 많이 했긴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저는 또 정책 쪽에도 좀 많이 관심이 있어서 문화 정책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단국대 대학원을 문화예술과로 진학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네.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뭔가 이론화시키고 또 정립화시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원래 같으면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을 가고 싶었는데 업무 때문에 못하고 바쁘시죠? 예, 예. 제가 또 그거는 또 마무리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화예술 기획자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직업으로서 어떠세요? 저는 네. 직업으로서는 가장 좋고 특히 워킹맘으로도 가장 좋은 직업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할 때는요. 대부분은 문화기획자, 공연기획자 하면 좀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보기에 외형적으로는 뭔가 좀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여서 좀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여자가 좀 다 감당해내기에는 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 일이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무대에 올리고 그것들을 관객들이 좋아하고 이게 어떤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것만큼 좋은 직업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는 저는 이 일을 좀 롱런할 수 있었던 거는 다들 이제 뭐 육아, 출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강제적으로 쉬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예. 또 복귀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거는 약간 프리랜서 개념도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시간을 조절을 해가면서 뭐 축제를 뭐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더 여성들한테는 괜찮은 직업이기는 하나 현장 일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좀 도전해서 재미있게 살고 그리고 저는 또 문화예술 즐기다 보니까 좀 마인드 자체가 좀 현장에서 공연을 보면 좀 즐거워지거든요. 아, 네. 힘들지만 즐겁게 살 수 있는 또 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먼저 이 길을 걸어본 선배로서 네. 이 문화기획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저는 자질보다는 네. 좀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도 겪고 문화예술이 전체적으로 힘든 게 예술인들이나 기획자들이나 다 힘든 게 사회적 이슈나 어떤 뭐 사회적 변수에 굉장히 좀 노출이 심하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렇죠. 예. 거예요. 저희가 뭐 신종플루 때 쉬었어야 되고 메르스 때 쉬었어야 되고 사회적인 슬픔이 있는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이 있었을 때도 쉬었어야 되고 또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 때문에 쉬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려면 저는 좀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좀 잘 지켜낼 수 있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고 저희 기획사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예술인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제가 좀 많이 그랬던 게 이 공연 기획자를 처음 하고 제가 회사 설립을 처음 하게 됐던 게 뭐냐면 그 문화예술 기획을 오래 했었어요. 근데 갔을 때 이제 수영자들이 바깥 숨을 쉴 수 있는 게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 시간이랑 저희 문화예술 교육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가 다였고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좋아하는 음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회의 약자나 소외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일 수 있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또 네. 견디는 힘도 좀 있고 네. 체력도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예술인들이 좀 기획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이게 좀 기획이 힘들어요. 이제 뭐 예산 만져야 되고 국비는 또 뭐 1원 한 장 틀리면 안 돼서 그렇죠. 회계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천후가 되는 친구들이 공부 좀 많이 해서 기획자들이 양성이 많이 돼야 문화예술이 견디는 힘이고 그렇죠. 발전도 할 수 있고 음. 사회 약자들이 또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23년 사회복지의 날 세종시 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하셨어요. 어떤 공적을 인정받으셔서 이런 수상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좀 과분한 상이기는 한데 네.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랑 좀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했고 네. 그분이 하는 일에는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는 게 있어요. 제가 늘 열심히 하셨군요. 외치는 게 네. 잔악기나 김부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하는 일은 항상 이렇게 사회복지에 관한 일들이나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앞서 있는 분이셨는데 네, 네. 회장님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저도 전반적으로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사로 활동을 좀 많이 했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아까도 문화예술 교육을 할 때 그 교도소나 국방부에서 교육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약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게 좀 많이 인정이 됐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 날 때나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무료로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공연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쌓이니까 그런 걸 더 열심히 하려고 주신 상인 것 같아요. 네. 멋지십니다. 네. 아까 우리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 체력 중요하다 얘기하셨는데요. 네. 우리 박혜인 대표님 유도 3단이세요. 네. 네. 지금도 수련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네. 수련을 못 하고 있고요. 네. 제 출산을 하고 나면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 힘든 운동을 하려니까 체력도 안 되고요. 네. 할 시간은 없고. 근데 이게 기반이 돼서 네. 축제 시작을 하면 하루 종일 걸어야 되거든요. 앉을 틈이 없거든요. 네. 견딜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 세종 인사이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세종시가 제가 이제 이 세종 인사이드 섭외가 들어오고 이게 좀 돌아봤어요. 세종시가 시작이 될 때 2012년 말에 들어왔고 시작이 되면서 제 인생 2막도 시작이 됐고 여기서 사업이라는 걸 처음 또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공연 기획자로 활동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서 전향을 하려고 했을 때도 좀 이 세종이라는 이 곳 때문에 또 이겨내고 또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좀 제가 이제 회고록처럼 좀 지나가는데 좀 뭐라 해야지 이 세종이라는 곳에서 더 큰 꿈을 이뤄나가고 싶고 그리고 세종에서 좀 뭔가 빌드업을 하고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빌드업을 하고 더 만들어내고 더 담아낼 수 있는 기회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획자들이나 더 많은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더 많은 좋은 행사들과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발현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이야기였는데요. 박혜인 네. 대표님 앞으로 뭐 세종 대한민국 곳곳만이 아니라 네, 이제 네. 국제적인 네. 활약하는 그런 문화 기획자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세종 인사이드에서는 문화 기획자로 또 엄마로 우리 공동체 시민으로 함께하고 있는 문화 기획자 박혜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더 멋진 문화 기획으로 공동체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